안녕하십니까. 둔촌초등학교 교사 배혜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둔촌초등학교 교사 김상미입니다. 저희 학교도 앞서 발표하셨던 학교들처럼 태블릿을 학생들이 가지고 수업을 하는 환경인데요. 저희는 이제 태블릿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면서 좋았던 어플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고자 준비했는데요. 사실 제가 준비한 앱을 앞서 1부에서 가재울 중학교 과학 선생님께서 살짝 소개를 하셔서 약간 당황하였지만 그래도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마트 돋보기라는 어플을 활용한 과학 수업을 했었고요. 4학년 1학기에 3단원 화산과 지진이라는 단원입니다. 저는 이런 순서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에 수업의 흐름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주안점으로는 첫 번째 스마트 도구를 관찰 도구로 활용한다는 점, 그리고 커뮤니티, 아까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듯이 위두랑이라는 커뮤니티를 활용한 발표 수업을 주안점으로 두었습니다. 또 수업에 활용한 스마트 도구로는 대표적으로 디지털 교과서와 스마트 돋보기 앱 두 가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스마트 돋보기 어플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플은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이거를 설치를 해주시면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스마트 돋보기 어플을 설명을 드리자면 가운데 보이는 첫 번째 사진에서 가운데 보이는 버튼이 초점 버튼인데요. 이 어플은 지금 이게 5만 원권을 확대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4배 지금 확대되어서 보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초점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이 정지가 돼서 자세히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왼쪽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해서 아이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메뉴 중에 두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돋보기 그림이 있는 메뉴를 눌러주시게 되면 최대 4배까지 더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4배 확대된 데에서 또 4배가 확대가 돼서 최대 16배까지 학생들이 확대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효과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총 4가지 버전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다르게 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반전이라는 이미지 효과를 준 사진입니다. 네, 이것으로 스마트 돋보기 앱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요. 활용 전에 수업 준비로는 아이들이 디지털 교과서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스마트 돋보기 앱에 대한 사용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업의 흐름을 보여드리자면 학습 동기 유발 및 학습 문제를 파악한 뒤에 활동 3가지를 거쳐서 평가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이들과 화산 분출에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제가 준비한 화산과 관련된 뉴스를 함께 보고 난 뒤에 화산 분출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활동 첫 번째로는 화산 분출 시에 나오는 물질이 화산 분출물이라는 걸 아이들과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먼저 알아보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제가 교사용 태블릿을 들고 뒤에 화면에 미러링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개인이 1인 1태블릿을 가지고 디지털 교과서를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교과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그림 자료뿐만 아니라 동영상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 있어서 저는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고 동영상을 각자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동영상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라고 시간을 줬었는데요. 만약에 소리를 잘 들어야 하는 동영상이라면 교사 혼자 틀어주고 미러링으로 보여주면서 같이 보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이어폰을 각자 나눠주고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팁일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영상을 재생해서 보고 있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활동으로는 이제 고체 화산 분출물을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돋보기 앱을 활용해서 관찰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왼쪽은 이제 현무암을 확대해서 보고 있는 장면이고요. 아이들이 캡처한 사진을 활용해서 저는 S노트에다가 관찰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였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화면은 S노트에 정리한 화면입니다.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간단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암석을 놓고 현미경을 활용해서 사진을 캡처한 장면이고요. 지금 이 학생은 벌써 캡처를 한 후에 S노트에다가 넣어서 정리를 시작한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위두랑 커뮤니티에 아이들이 작성한 S노트를 바로 올린 거를 제가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올려주었는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활동으로는 화산 분출물을 이제 아이들이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마지막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위두랑의 아이들이 자기들이 정리한 내용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활용하여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역시 발표하는 모습을 잠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저 먼저 발표해 볼게요 하는 사람. 동환이 나와 볼까요? 동환 친구들한테 크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관찰한 물질은 흑요석입니다. 옵시디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질은 여기 고체로 만들어졌고 만들어지는 법은 용암이 활동을 못하고 식으면 이 돌로 변한다고 합니다. 촉감은 거칠거칠하고 그리고 색은 검은색입니다. 모양은 어떤 모양이든 다양하고요. 특징은 날카로워서 석기시대 때 칼, 화살촉 등으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동환이는 지금 이 학생은 인터넷 검색을 해서 그 내용까지 추가로 정리해서 발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을 같이 검색을 해서 그 내용까지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평가를 디지털 교과서에 보면 마무리 문제가 항상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마무리 문제를 스스로 풀 시간을 주면서 평가하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김상민 선생님께서 사회 수업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춘초등학교 교사 김상미입니다. 저는 네이버 지도 앱을 활용한 사회 수업을 준비하였고요. 3학년 1학기 3단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단원해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업의 흐름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수업을 구성할 때 가장 먼저 주의를 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도와 친숙해지기입니다. 3학년은 사회에서 지금 3단원에서 2단원과 3단원에서 지도와 관련된 것을 처음 배우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양한 지도에 대해서 친숙해지는 것에 수업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적인 앱을 수업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연계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도록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활용된 스마트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교과서, 두 번째는 누구나 다 아시는 그 앱인 네이버 지도 앱입니다. 활용 전 수업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히 디지털 교과서 사용법을 익혀야 합니다. 3학년은 처음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년이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를 켜보세요 하면은 태블릿을 받자마자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켜요?
로그인이 뭐예요? 영어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약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법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네이버 지도 앱 사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수업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탐구 문제 파악, 탐색, 자료 분석 및 평가, 결론 도출 및 일반화로 수업이 진행되었는데요. 동기유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습은 학교 주위에 있는 둔촌동역 사진입니다. 학생들이 이 사진을 보여주면은 하는 탄식 어린 그런 감탄사가 나오는데요. 이 사진을 보고 아이들에게 여기가 어디예요? 혹은 또 이것을 타본 경험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아이들이 지하철 노선도에 대한 전차시 학습 내용과 또 자신의 동기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학습 안내를 디지털 교과서로 하였는데요. 디지털 교과서의 해당 차시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활동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은 디지털 교과서를 보면서 학습 활동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하지만 지역화가 조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 지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나누어진 학습지입니다. 학생들에게 백지도를 보고 지하철 노선도를 그려보라고 하기엔 제가 먼저 해봤는데요. 제가 백지도를 보고 노선도를 그릴 수 없었기에 학생들에게 네이버 지도를 캡처해서 약간 흐리게 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준 백지도를 잠깐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먼저 표시되어 있고요. 또 아이들이 역의 이름을 넣을 수 있도록 역의 이름에 칸이 되어 있고 또 지하철 역을 표시할 수 있는 붙임딱지로 붙일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는 이 백지도를 완성시키는 게 첫 번째 활동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활동하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같은 곳을 찾아서 네이버 지도에서 같은 모습을 찾아서 백지도에 붙임딱지를 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백지도를 완성하면은 그 다음 자료 분석 및 평가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교통의 중심지에 별무늬 붙임딱지를 붙여서 왜 이곳이 교통의 중심지인지 설명하는 활동을 하였는데요. 지금 이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교통의 중심지에 별무늬 붙임딱지를 붙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차례대로 투표한 교통의 중심지가 왜 진짜 아이들이 생각한 교통의 중심지인지 토의를 해서 밑에 활동지에 적도록 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너무 귀여운 게 제가 활동 때 지금 협동을 강조하였더니 한 글자 한 글자를 돌려가면서 쓰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완성시킨 백지도를 아이들이 미러링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찾은 교통의 중심지를 네이버 지도에 있는 로드뷰를 통해서 정말 실제 중심지인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차시에 해당 단원의 첫 차시에 보면 중심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지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에 중심지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로드뷰를 통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이기에 시설이 많이 발달했고 또 반대로 시설이 많기에 교통이 발달했다는 것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일반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네이버 지도에 있는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스스로 로드뷰를 통해서 학습에 대해서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네이버 지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지역화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상자 안에 보면 관역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GPS 기반으로 접속한 장소를 언제든지 표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곳을 보다가 혹은 다른 활동을 하다가도 이 빨간색 표시를 누르면 둔촌초등학교 혹은 접속한 위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을 정리하거나 혹은 내용을 지역화하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유의점이 있는데요. 바로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사용하려면 몇 번 만져봐야 하는데요. 아이들에겐 더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연습을 몇 번 시켰습니다. 선생님 따라서 하세요. 녹색 세 줄 누르세요. 이렇게 녹색 세 줄 누르세요. 지하철 노선도 누르세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네이버 지도 앱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다음에 물어봤어요. 혹시 너네 네이버 지도 앱 써본 적 있니? 그랬더니 학생들이 아침에 달려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선생님, 저 엄마 핸드폰으로 제가 가고 싶은 곳 찾아보았어요. 그곳의 지도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제 수업의 주안점이 부족하지만 달성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수업 사례는 부족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